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김선민 작가님 겸 교수님과 함께 웹소설 AS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네네. 저한테는 약간 생소한 소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측은지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네. 일단 간단하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웹소설의 측은지심이란 뭘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웹소설의 캐릭터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웹소설의 이제 주인공의 중요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웹소설에서 주인공이 측은지심을 어떤 식으로 가지는가, 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왜냐면은 진짜 그 웹소설의 금기 중 하나가 뭐냐면은 네. 주인공을 호구로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 이게 웹소설에서 주인공이 호구가 되는 순간 진짜 독자가 우수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이 웹소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네. 주인공이 만약에 어떤 측은지심을 발휘해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다, 오. 이런 경우 있을 때 아. 전통적인 스토리 방식에서는 네. 이게 허용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웹소설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돼요. 아, 그럼 측은지심을 네네. 불러일으키지 말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알면 될까요?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음. 뭐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자체가 아예 금기시되는 거였는데, 네. 요즘에는 웹소설의 어떤 그 범위 넓어지면서 측은지심을 다루는 어떤 기술적인 스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웹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사이코패스 같다, 오. 다 소셜패스 같다, 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이다 패스, 이게 뭐냐면 사이다와 사이코패스 합쳐가지고 만든 협성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웹소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패시브적인 성격이 뭐냐면은 네. 나는 나만 알아. 아. 내가 그런 거 모르겠고, 뭐 측은지심 이런 거 모르겠고, 내가 정한 목표만 가지고 쭉 간다. 이게 기본적인 패시브였던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성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지친 거예요. 아, 그럴 수 독자들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웹소설을 본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목표 지향적인 캐릭터만을 요구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워낙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웹소설에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거를 아예 안 쓰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고착화되거나 정형화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 거예요. 아. 뭐냐면은 웹소설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정심이나 네. 이런 측은심이나 혹은 네. 남을 돕는 것,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스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그냥 주인공의 동정심을 발휘해 가지고 누구를 돕는 거는 안 돼요. 그거를 하는 순간 뭐냐면은 메인 스토리가 진행이 느려지고, 아. 이거를 가지고 가는 순간 이 주인공은 제대로 자기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웹소설을 보는 독자들은 굉장히 주인공의 어떤 뭐랄까 호구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주인공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겠구나 하는 어떤 의심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얘를 도와줘. 근데 그 도와주는 게 결국 주인공 성장과 연관되어 있어. 어허.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네. 이 주인공이 얘를 돕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같은 결과지만은 독자들이 납득한다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되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충분히 웹소설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이타적인 것보다는 네네네. 이타적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그 개인의 성장을 위한 맞습니다. 거면 괜찮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결국에는 그 도움을 주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음.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이나 측은지심도 충분히 허용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독자들 열려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네. 주인공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인공의 성격이나 특성을 만들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인공이, 왜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이 무조건적으로 이런 측은심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거부하고 나는 나만 알아 이래버리면은 뭐가 문제냐, 주인공의 캐릭터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좀 뭐랄까 한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웹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 네.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나 이런 주인공의 성격이 본인과 안 맞는 사람. 아, 그럴 수 네. 있죠. 창작자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주인공한테 반영해가지고 해서 형성시켰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애초에 그런 성격이 아니야. 근데 웹소설을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 자신조차도 납득을 못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봤을 때, 그럼 나는 웹소설 쓸 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아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의 좀 괴리가 생기냐면은 이게 일본 만화나 네. 이런 웹툰을 보거나 다른 매체를 보시는 분들이 웹소설을 처음 접하거나 쓰신다고 했을 때 좀 어려움 겪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다른 매체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측은신을 많이 발휘하는 성격이거든요. 저 딱 얘기하시는 순간 뭐 음. 생각했냐면 바람의 검신 생각났거든요. 그렇죠. 바람의 검심도 그렇고 이번에 굉장히 작년에 잘 됐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네. 거기서 나오는 기훈이라는 캐릭터는 남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측은신을 발휘하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돈 벌겠다고 아귀다툼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선한 인물. 그렇죠. 선한 인물로 하는 것이 차별점이 되면서 그 인물이 유일하게 주인공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측은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웹소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웹소설이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주인공을 아예 사이코패스를 만들어버린다. 이러면은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좀 대중적인 공감대를 하기에는 확실히 좀 어려운 캐릭터의 매력점이라는 것을 좀 요즘엔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충하는 과도기라고 봐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과 주인공의 선한 측면, 선한 의지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때 이런 웹소설적 독자들과 일반 대중적인 어떤 좀 니즈가 네. 결합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기존의 스토리와 다른 네네. 측은지심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그렇죠. 또 이제 김선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 사건, 사고를 구성하실 때 이런 점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웹소설 AS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